소화가 안 될 때 무작정 소화제만 드셨나요? 그럼에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위산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약사의 건강연구소 손민수 약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가스가 차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때 대다수가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가스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소화기능이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 학구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스가 많이 차서 시중에 많이 나와있던 유산균들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가스가 계속 차게 되어 소개받고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고, 저는 위 기능이 떨어져서 가스가 찬다고 판단하여 소화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가스가 차지 않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보고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해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먹어봤더니 가스가 더 많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 유산균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유산균과 유해균의 균교대 현상으로 인해 장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유해균들이 더 성장을 잘해서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장이 나쁘거나 가스가 찰 때 좋은 유산균 복용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소화가 안 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야식 먹고 과식하고 빨리 먹습니다. 이런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치킨, 피자 이렇게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위와 장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원인은 약물로 인한 위산분비 저하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병원에 속이 쓰리다고 해서 위산분비약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약을 먹고 속이 더 쓰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저산증 환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산이 적게 나오는 경우인데 이미 위산이 적은 상태에서 위산분비약제를 먹게 되면 위산의 양이 더 작아지게 되고 소화가 더 안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에서 음식물들이 오래 머물러 있고 이 음식물들이 스크래치 유발할 수 있고 역류도 할 수 있어서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저산증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노화로 인해 위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특히 40대부터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70대부터는 위산 분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2023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가 143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55세 이상의 환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노화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교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 빵, 떡 이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피하고 쌀밥, 그리고 두부, 생선, 계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포도배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아 가스가 많이 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저포도배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산증으로 인한 소화불량 시 위산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베타인 염산염과 구연산이 포함된 영양소를 보충하게 되면 우리 몸에 부족한 위산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음식물들을 잘 녹여주고 소화효소 활성을 도와주게 되어 소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간단하게 집에 있는 홍초, 식초를 살짝 물에 타서 식사 후에 마시게 되면 저산증에 있는 경우 가스가 안 차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산증과 위산 과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공복에 속이 쓰리다고 생각하면 위산 과다의 확률이 높고 내가 식사 후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린 경우는 저산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많거나 선천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산증뿐만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고단위 소화효소가 포함된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성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위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간단하게 위장 운동 조절제인 트리메프틴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는 공복 시 속쓰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장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위점막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리 새싹 추출물, 밀 새싹 추출물,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 양배추 추출물, 히알루론산, 뮤신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위장 점막이 회복되어 공복 속쓰림이 줄어들게 되고 소화 기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소화가 안 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 불량의 원인은 나쁜 식습관, 저산증,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습관을 건강하게 교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고포도배 음식을 줄이고 저포도배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저산증인 경우에는 구연산과 베타인 염산염이 포함된 영양소를 보충하여 위산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 저산증을 개선하고 소화효소제와 위장운동 조절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을 따라하다 보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가스가 차지 않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